오, 우퍼 세팅이 끝났습니다. 세팅 진짜 간단하네. 자,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길이가 138, 참고로 선반 길이가 185 정도 됩니다. 텔레비전은 85인치인가? 예, 삼성전자 밑에 회사가 됐죠. JBL에서 출시한 최신 사운드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이라는 모델이고 하나 더 있어요. 300 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우퍼가 없이 좀 작은 모델이라서 좀 소리가 좀 약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설치하는 모습을 연출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한 열흘 정도 TV 밑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열흘 동안 써왔던 느낌, 어떤 기기인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기능, 음질, 음색, 장점, 그리고 단점 없는 기기 없어요, 세상에. 요즘에 사운드바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파니까 제가 겪어온 바로는 이 사운드바의 탄생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한 20몇 년쯤 전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가정용 5.1 채널 시스템이 막 붐이 일었죠. 영화 DVD가 나오고 그 안에 멀티 트랙으로 5.1 채널에 사운드 소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집에서도 영화관처럼 서라운드, 예, 저도 그때 야마하에서 나온 5.1 채널 시스템을 써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으로 접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가 뭐였죠? 일단은 DVD를 어디서 사든가 대여를 하든가 돈도 들고 귀찮죠. 양쪽 그리고 센터 우퍼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뒤쪽에 설치해야 되는 스피커 두 개가 설치가 아주 귀찮아요. 천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밑을 쫙 깔아가지고 가든가 해야 되는 그런 설치의 귀찮음도 있고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층간소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퍼, 저음 좋지만 밤늦게 그렇게 들었다가 난리 나죠. 그런저런 이유로 점점 뭐 무슨 5.1이냐 그만하자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죠. 미디어, DVD를 이제 거의 안 쓰시죠.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리모컨 몇 번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영화 뿐만 아니라 드라마, 4K, 그 서라운드 신호까지 디지털로 다 담겨있는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물론 물리적으로 스피커를 여러 개를 설치해놓고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전문적인 스피커 회사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스피커를 개발해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사운드바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얇아야 돼요. 제가 쓰고 있는 TV만 해도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높아버리면은 사운드바가 TV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얇아야 된다. 얇으니까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사운드바가 꽤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 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다 꽝이었어요. 그때 제 결론은 작은 크기를 하는 기술은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구나. 간편한 건 좋은데 음질적인 부분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JBL이라는 미국의 아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이 회사는 플래그십 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떨어지거든 얘가. 어떻게 보면 이 1300 시리즈의 핵심인데 이게 대박이에요. 좀 이따 데모를 좀 해드릴 텐데 컨셉으로 나온 게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예전 것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운드바 시스템의 문제가 뭐죠? 가상의 5.1 채널 이머시브 사운드를 구현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어색해요. 좀 짝퉁스럽죠. 그런 소리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그냥 빠진다는 거죠.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연결해 놓으면 충전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저 두 개를 다 뽑아서 영화 볼 때 소파 저쪽 양쪽에 뒤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운드바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그냥 다 해결돼 버린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두 개인데 실제로는 총 4가지의 신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좀 빼고요. 사운드바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결성이에요. 이더넷 랜 케이블 있어요. 이거 말고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롬캐스트가 내장이 돼 있어요. 크롬캐스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블루투스 잘 안 쓰죠. 음악 들을 때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에어플레이 그리고 뭐 저는 쓰지는 않지만은 무슨 뭐 알렉사 뭐 이런 것들 연결성도 다 돼요. 그리고 HDMI 입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기가지니에서 들어오는 거 꼽고 여기에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꽂아두고 뭐 이거는 DVD 플레이어 쓰신다면 DVD 플레이어 하나 여기다 꽂아두시고 여기에서 들어온 신호가 여기서는 소리만 뽑아서 플레이해주고 그 HDMI 신호를 TV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TVARC, TVEARC HDMI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TV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옵티칼 하나가 있는데 보통 TV 아웃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냐면은 넷플릭스가 TV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TV도 지금 넷플릭스가 내장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를 TV로 보면서 사운드만 일로 빼주는 거죠. 사운드만 이걸로 듣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날로그 3.5mm 뭐 RCA 입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네. 안 보여요.
기존의 아날로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같은 거 여기 연결해서 들어도 소리가 꽤 괜찮으니까. 아쉬운 점은 굉장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먼지가 잘 보이는 재질인 건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스는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지워지거든요. 기스 아닙니다. 뭐가 살짝만 묻어도 잘 보이는 재질인 호불호가 좀 뭐 있겠습니다. 자, 양쪽에 보시면은 여기 트위터가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베이스 포트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우퍼가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랑 연결성이 거의 똑같아요. 딱 하나가 다릅니다. HDMI 입력이 한 개만 있어요. 간단하게 뭐 기가진이 하나 정도 연결해 쓰시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만약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게 내장돼 있는 경우라면은 옵티컬로 TV에서 일로 연결해서 쓰는 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우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거 하나로 저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포트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입니다. 뭐 전화통화 핸즈프리용 마이크가 아니라 이게 스스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요. 그 용도의 마이크로 보이는 구멍이 이렇게 몇 개가 뚫려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우리가 100% 다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은 방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거랑 복도에서 소리 듣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얘가 스스로 공간을 인지를 합니다. 이 마루에 맞는 소리로 지가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한번 보세요. 자, 리모컨으로도 되고 앱으로도 돼요. 전 앱이 편하더라고요. 리모컨 사실 잘 안 쓰게 돼. JBL1이라는 앱에서 이게 다 컨트롤이 돼요.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 양쪽에 스피커를 떼서 자기 옆에 두세요. 방향도 돌리세요. 보정 눌러볼게요. 2단계. 실제로 쓸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라는 안내가 나오거든요. 또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5.1 채널을 제가 어떻게 들려드리겠어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영화 볼 때 소리는 완전 달라요. 칼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은 이쪽의 소리가 좀 큽니다. 근데 실제 영화관 가보면은 특정 효과가 나올 때만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거든요. 그거 아닌데도 소리가 계속 커버리니까 좀 효과가 나올 때 감흥이 좀 덜해요. 근데 세팅이 딱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아무런 소리가 안 나다가 갑자기 막 헬리콥터 바바바바바바바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1300뿐만 아니라 300 요것도 칼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공간의 특성을 지가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만약에 개발자가 조금만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거 단독으로 들고 다니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써먹을 수 있게 해놓지 않았을까? 해놨어요. 전원 버튼도 있고 별도의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USB-C, 블루투스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버튼 누르면은 단독으로 얘를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아, 혹시 이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나가면은 동시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붙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음질 음색은 어떨까? 제가 한 열흘 정도 써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천생 가정용이다. 가장 진화된 가정용 스피커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스피커들 큰 것도 있고 뭐 그런 시스템들이 당연히 좋죠. 저도 정말 가지고 싶어요, 그런 거. 근데 항상 제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음. 집에서 볼륨을 내리면은 내가 이러려고 이 스피커를 산다 싶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한 EQ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죠. 아까도 보셨지만 뭐 룸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볼륨에서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앱에서 3단계 EQ 조정 가능하고요. 제 뒤에 있는 우퍼의 레벨도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낮에 소리를 크게도 많이 들어봤지만 밤늦게, 새벽에 많이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니까 음량이 작아야 되고, 그런데 음량이 작으면 대부분 스피커들은 저음도 같이 그냥 쫙 바닥으로 깔려버리죠. 안 들리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살짝만 저음 좀 보강을 해주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새벽에 음악을 들을 때 그 볼륨에서도 밸런스는 아주 좋다.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또 최신 기술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에 비하면 작고 얘는 우퍼도 없죠. 그런데 뭐 영화 볼 때 항상 뭐 볼륨 올려놓고 바바박 하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가성비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얘 포트가 내주는 저음이 상당해요. 굳이 영화를 볼 때 뭐 헬리콥터가 굳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냐? 옆으로만 지나가는 소리만 잘 들려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습니다. 단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음악 들을 때 아무래도 이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면은 스테레오 양쪽 스피커의 각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제 기준으로 스테레오 이미지가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좁아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1300 모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음악 감상을 할 때 전 대역을 다 들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대역의 음악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만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도 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저 밑에 빵 깔려있는 저음을 한번 들어보는 순간 저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음향의 레인지는 충분히 다 재생을 해준다. 1300 모델은 또 오직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앉아 있어도 스테레오 이미지가 확실해요. 설치가 정말 쉬워요. 뭐 꽂고 할 게 전혀 없어요. 우퍼 정도의 저음은 방향성이 없어요, 사실. 뭐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희미해서 가운데다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다 이렇게 빼놨잖아요. 유선으로 여기가 연결해야 된다면 그것도 불편하겠죠. 근데 이거는 전원 코드만 있는데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무선으로 얘랑 붙어버리니까 설치가 너무너무 편하다. 출시가에 비해서 환율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게. JBL이 아니라 제3의 미국 업체에서 그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가격에 팔진 않을 거예요. 글쎄요, 이게 삼성전자가 하만그룹 그 밑에 JBL까지 싹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기 뚫고 보면은 국내 출시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 AS죠. 대한민국 전국에 어디든지 깔려있는 삼성전자 AS망을 사용을 해서 보증수리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상수리라든지 AS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단점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JBL 담당자하고도 이미 커뮤니케이션 됐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단점 중에 하나도 뭔가를 잘라낸 게 없어요. 첫 번째, 칼리브레이션입니다. 이게 약간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칼리브레이션이 단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아까는 좋다며. 야, 칼리브레이션 좋아요. 네, 아주 좋은 기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된 스피커 시스템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떼가지고 옆에도 놓고 아까 칼리브레이션 보여드렸잖아요. 그 칼리브레이션을 하잖아요. 영화 감상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칼리브레이션 설정이 이걸 다시 여기다 붙여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칼리브레이션을 끌 수가 없어요. 칼리브레이션 안 꺼도 소리만 좋다면 좋은 건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는 칼리브레이션을 끕니다. 근데 끌 수가 없거든요. 팩토리 리셋을 해버려요. 리셋을 해야지 음악 감상용의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칼리브레이션을 껐다 킬 수 있게. 유선 억스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선으로 외부 소스기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크롬캐스트로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지 혼자 HDMI로 자꾸 빠져. 다른 리모컨 때문에 뭔가 얘가 지금 오작동을 하나 했는데 저희 집에 그런 리모컨이 없거든요. 또 이것도 좀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 녀석도 출력을 이렇게 써놨을까? 1000W가 넘는다고 써놨어요. 아직까지도 그 출력 보고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스피커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앰프 하나만 파는 회사들은 그 짓거리를 못하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이것도 당연히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스피커의 최대 허용 와트 그리고 앰프의 최대 출력 와트 그 둘 중에 이 스피커의 출력 와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펙으로. 그렇게 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글쎄요. JBL 마케팅 팀에서는 여러 개의 유닛이 들어갔다. 여러 개의 유닛이 들어갔다는 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 방식을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포맷, 앰프, 패시브 스피커 이 기술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과격하게 것 중에 하나 사운드바 시스템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플래그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운드바 시스템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 같고 워낙 요즘에 저렴한 사운드바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다른 그냥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사운드바 제품은 좀 큰 회사들 기술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역사가 있는 회사들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제가 그 소파에 앉아 있을 때랑 앉지 않고 옆에 서 있을 때랑 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칼리브레이션 할 때마다 이 편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칼리브레이션 했을 때는 나는 칼리브레이션을 항상 끄고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방금 또 몇 번을 해보니까 지금은 또 상당히 또 만족스러워요. 칼리브레이션 결과가.
제 경험상 어떤 게 있냐면 음향이라는 게 굉장히 측정이 어려워요. 조금만 뭔가 바뀌어도 이게 확 틀어지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좀 하신다면은 한 번만 해놓고 그냥 아 칼리브레이션 됐구나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한번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셔서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소리가 무엇인지 좀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